30년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살았다. 80 넘어 전세 살면서 모시기가 쉽지 않다. 내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25억 주고 산 집이 35억 가치라는 보도도 있는데 당시가 최고점이었다. 투자 고수의 결정, 이런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투기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 대변인의 이 해명, 전세 살기 싫어서 건물 샀다.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김병민 박사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집을 사고 싶으면 10억이나 15억 정도의 좀 좋은 집도 살 수 있어요. 도곡동에도 좀 괜찮은 집도. 그런 의미에서 25억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신매덕을 대출, 한 달에 500, 600만 원의 이자만 갚아야 되는 그런 무리한 대출을 했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누가 뭐더라도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 단순히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10억, 15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2,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도 훌륭한 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좀 과잉된 그런 해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좀 우리가 오늘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몰빵을 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이 없애버리면서 관사에 들어가면서 그 돈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25억짜리 샀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좀 배 아픈 일이고, 실제로 건물을 판 주인의 아들, 사실은 작년 자기 아버지가 5월 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7월 달에 이 건물을 25억 6천인가 7천에 팔았는데 지금 친구들이 더 속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제 35억이 됐다. 예. 그 5천만 원 때문에 내가 지금 10억을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5천만 원만 어디서 좀 빌려서 예. 그냥 팔지 않고 어머니가 받았어요. 5천만 원 그 정년선 안 내려고 그랬다는 것. 그래서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정치인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더 건물도 찍어나고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을 매일 자기 눈으로 텔레비로 봐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통하다는 느낌도 예. 있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의 이 사고 없는 해명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경제학자죠. 우석훈 박사 경제학자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 대한 경제학자의 비판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김의겸을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졌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우석훈 박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대변인이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청와대의 관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테크, 관사 재테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시죠. 어제 김희정 장관이 아마 이 문제는 제일 처음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관사 재테크, 옥인동 전셋집을 빼서 관사에 입주했는데 청와대 관사에 들어감으로써 아낀 전세금 4억 8천만 원이 현금이 바로 건물 매입에 쓰였다는 거죠.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경 빌딩이라고 하죠. 대통령 경호처 빌딩, 빌라, 관리비만 내면 돼서 입주 대기 직원들이 상당하다. 가족들이 다 함께 입주한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들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살았던 종로구 옥인동에서 청와대 관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보시면 청와대 관저가 저기에 위치하고 있고, 청와대 여민관은 바로 저 밑에 있죠. 경복궁 보이고, 이 옥인동 자문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배화 여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면은 옥인동이 나오는데, 자문로와 배화여고 사이에 김 대변인의 이제 전셋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청와대 관저와 김 대변인의 전셋집은 뭐 3km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 굳이 청와대 관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 지방에 사는 분도 많은데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 아니, 거리를, 청와대 관사와 거리를 잡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곳으로 봐야 되는데, 예.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살았더라고요. 옥인동에서 청와대 가는 거리하고 청와대 관사에서 청와대 가는 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비슷비슷하면 굳이 관사에 들어올 필요 없다. 그럴 정도로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데가 굉장히 가까운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게 법적으로 맞나 아니냐를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냐면 청와대의 자산관리 운영 규정이 있고, 그리고 또 관사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소위 관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요. 무단 점거한 거죠. 예. 국민의 세금을 가진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한지 알려야 되고 특히나 지방에서 오신 분 아닌 경우에 저렇게 사는 경우도 없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호수에 결혼했지만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 이렇게 두세 명이 모여서 살았어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끼리. 그런데 저렇게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있었으면서 가족까지 다 같이 입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4억 8천만 원을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었던 게 완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아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돈을 앞으로 갚아 나가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아까 김병민 박사가 걱정을 하셨는데요. 과거 정권에도 이제 DTI나 LTV 같은 거는 좀 강조가 됐었습니다만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저희를 입고 난 다음에는 RTI가 더 강조가 됐어요. 임대사업자와 관련돼서 대출받는 것까지 굉장히 강한 규제가 바로 저 대출받은 지 3개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원주인은 평생에 한 번 내야 되는 5천만 원 못 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계산대로라면 매년 5천만 원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대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한 번 5천만 원 내는 사람은 그거를 못 못해서 팔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없었고. 평생 원금 갚을 때까지 이자만 매년 5천만 원 내야 되는데도 그거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김 대변인의 거취 얘기까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지위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 투자 논란이 번질 경우 감당 불가하다. 빨리 거취를 정해주는 것이 부담을 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말은 홍은아 소장님, 사퇴라는 말이 청와대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국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촛불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노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살 수 있나라는 걸 봤더니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이면 뭐 2,400 그리고 한 20년 되면 6억 7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아프거나 여행까지 가려면 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노년을 위해서 전세 살기 싫어서 내가 저렇게 큰 집을 큰 상가를 샀다라고 하는 그런 대변인의 그 말은 사실 일반 시민, 우리 국민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 3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까지 투자하는 분이 진짜 우리 국민, 대통령의 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청와대에서도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